안녕하십니까. 포럼 사회 진행을 맡은 재경동기회 송익수 사무총장입니다. 제 뒤에 배경 화면이 우리가 졸업한 모교 경북고등학교의 최근 전경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4회 통산 14회 경북고 57회 동기회 정기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경동기회 강신정 회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동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경동기 회장 강신정 인사 올립니다. 오늘이 통상 14번째이자 올해의 마지막 포럼입니다. 혹시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KB57로 검색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동안 포럼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조회수가 무려 1000회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조회수 1000회를 넘기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동기들의 저력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임영호 동기가 연사로 나섰습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기반으로 하나은행 인사 담당 최고 책임자를 역임한 바 있는 그가 한국 정치의 해법을 중국 고사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당구대회, 이사회, 송년회 및 정기총회 등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15일 도곡동 군인공제회관에서 개최되는 송년회에는 후보 동반하여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네 번째 포럼인 이 행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칠 때까지 동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포럼을 진행할 강연자인 사반 출신 임영호 동기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전 하나은행 인사담당 최고 책임자, 지주 부사장 겸 은행 부행장을 지냈고 대부분의 직장 생활을 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다루는 대내외 홍보, 기업 문화, 사회 공헌, 인사 전략, 인재 육성 업무에 종사하면서 기업 활동의 중심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평소 주장해온 임영호 동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임영호입니다. 괜히 그냥 모임 때마다 역사 이야기를 아는 척하고 떠들었다가 강 회장한테 붙들려 갖고 이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 다물고 말을 안 할 걸 괜히 아는 척 해갖고 몇 번 그냥 말까 하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하고 했더니만은 회장단에서 대부분 들어보더니만 뭐 재밌다 해보라 그래서 용기를 얻고 이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중국 고사란 게 제가 뭐 많이 아는 것은 아니고 제가 리더십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 드라마라든지 소설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것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인사이트를 준다라는 것들을 이제 캡처도 해놔놓고 정리도 해놔서 나중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리더십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하고 하던 차에 세상이 이렇게 하도 어지러우니 뭐 강의할 기회는 별로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 자료만 가지고 있던 차에 마침 이 기회에 그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오늘 이 어지러운 한국 정치를 한번 리뷰를 해 볼까 싶습니다. 혹시 뭐 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그냥 편한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근데 뭐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겠고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으로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에서 배운다. 이거 제가 쓰는 책의 서문 제목인데 꼭 실패해보고 당해봐야지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는 이미 그 예전에 이런 사례들 역사 공부를 통해서 그런 사례를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성공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제목을 부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예전에 그 예일대 법대 학장이었던 고홍주 씨가 한국에 귀국해갖고 조선일보하고 그 기자회견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 딸이 미국 MBA를 가겠다 그래갖고 자기가 20여 군데의 미국 MBA 스쿨을 다 다니면서 그 주임 교수를 만나서 어딜 가는 게 좋을지를 잘 탐문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이 과연 미국의 힘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뭐 돈, 뭐 힘, 뭐 무기, 뭐 엔터테이너, 뭐 이런 등등 산업의 경쟁력에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의 모든 기관들이 역사 교육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역사 교육을 통해서 미국의 선조들이 오늘날의 이 강대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 왔는가를 살펴봄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그들이 이런 상황,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미국의 장점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얼마 전에 뭐 복구되긴 했지만 고시에서 역사 시험이 없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등한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민족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더 펼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침 이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하던 차에 조선일보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캡처를 한번 해봤습니다. 왜 고전을 읽어야 하나? 고전이야말로 인문기술과 과학기술이 저점에서 꽃을 피우는 창의의 뿌리이다. 과학에서는 최신의 연구서를 읽고 문학에서는 가장 오래된 책을 읽어라.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우리 회사의 모든 기술을 모든 이 철학과 바꾸겠다. 인문고전이 없었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없었다. 요 소크라테스와 점심 먹고 싶다고 한 사람이 혹시 누군지 말씀하고 손들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맞추시는 분에게는 그 스타벅스 커피 이용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누굴까요? 요 말한 사람이. 그런 분이 없습니까? 그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 돈이 제가 돈을 사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읽었던 중국 소설, 보았던 드라마에서 제가 얼핏 떠오르는 부분들을 캡처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과는 어쩌면 어긋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 어떠냐 저쩌냐 하고는 다르고 단지 요게 이제 그 중에서 오늘날의 우리 한국 정치에 가장 핫하게 우리가 한번 느껴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장면들만 제가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저는 예전부터 어느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정치 활동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느 대통령이든 어느 정부건 못하는 거 그냥 욕하기만 했지 편들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생각, 느낌에 따를 뿐이지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따온 주제는 뭐냐면 리더의 사과, 황제의 사과, 뭐 군주의 사과, 어떻게 국민들한테 사과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인데요. 제가 먼저 당태종의 사례에서 보면 당태종이 이제 수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당을 건설을 합니다. 물론 아버지를 앞장세우긴 했지만 실제로 다 건국한 사람은 당태종이죠. 그 태종이 황제가 되자 수나라를 무너뜨리는데 공을 세웠던 그 장군들이 득세를 하고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뭐 심지어는 뭐 길 가는 예쁜 여자를 겁탈하기도 하고, 또 지금 이 장면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무신임에도 불구하고 의전회의에서 문신들을 무시하고 행패를 부리기조차 합니다. 사실 당나라 초기에는 뭐냐면 이러한 나라를 세우는데 건국하는 데 공을 세웠던 무신 세력들과 이 관리, 소위 말해 정치 세력이죠. 이 나라를 지탱해왔던 관리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사람들이 무인 출신들이 그 정치인들을 무시하고 이제 자기들이 공을 내세우면서 뭐 옷을 벗고 상처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울 동안 너희들은 뭐 했느냐, 저 멀리 나가라, 멀리 앉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무시하고 했던 거죠. 이제 그때의 사건이고요. 그 화면을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위지경덕이라고 울지경덕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위지경덕으로 알려져가 있습니다. 조금 무식한 자인데 어쨌거나 공을 많이 세운 자죠. 요 자. 요 사람. 着什么急？你怎么坐在这儿？ 哼，吴国公， 문신들 보고 我 이제 不能坐在这儿 자리 吗？ 비키라고 합니다. 我坐在这儿，是因为我的功，我的勋。你凭什么坐在这儿？我你看你，连你自己坐在这儿的道理都说不出来，你还敢坐在我的上头？我坐在这儿，是因为监理官安排我坐在这什么监理官？我住陛下的时候，你在哪？你们都给我住手！一等你，行了，行了，吴国公，哎呀，你们都给我住手啊！哎呀，吴国公，你太不像话了！吴国公，陛下驾到！天下是我朱陛下打的，你敢对我无礼？礼拜。 강태종입니다. 태종이 등장해서归位。 怎么回事啊？禀陛下，吴国公扰乱朝堂。那任城王是怎么回事？吴国公伤及任城王眼目，暂时退朝治理。臣知罪。陛下，以前朕读书，读到汉高祖刘邦诛灭功臣，朕就提醒自己，要和你们共保富贵，世世代代下去。今天，你无视朝纲到了这个地步，朝廷纲纪只是赏与罚，不要想总能有分外的特殊照顾。我告诉你，吴国公，你再这样下去，后悔可来不及了。诸位，你们还记得高赠生吗？高赠生曾经和我们一起出生入死，他是个功臣。平定吐谷浑的时候，他诬告魏国公谋反，仅仅是因为他贻误军妻，魏国公处罚了他。
诬告谋反，查无实据，应当斩首。打天下，取人心，有权变；而做天下，靠律法，不能失信于律法。如果今天因为高赠生是个功臣，是打天下的功臣，朕就赦免他，就是扰乱律法。君王是承受于天的，也就是说，朕会负天。就像吴国公，他扰乱朝堂，朕还是舍不得，朕舍不得处罚他。高赠生啊，这是真不忍心，按照律法将他斩首。他们都是朕的手足啊！面对手足，朕宁可负天。陛下，这样的南郊去。铺上草席，跪在那里，一天只吃一顿素食，谢罪于天3日，换得高赠生减死一等，流放远方。陛下，陛下，您对臣子的生死有律法上的专权呐！您实在不用如此的自我贬责呀，陛下！陛下！陛下！陛下！조금 길지만 이어서 한 편 더 보시겠습니다. 당태종이 습보대제를 합니다. "陛下，朝臣们在太极殿外已经跪了1天了，他们请求陛下不要去南郊谢罪于天。夫为政之大，慎往刑狱，纵舍任心，以欺众庶，罪一也；知人不明，委用贪冒，罪2也；善善未赏，恶恶不诛，罪3也。若思3者，岂得无过？以功固谏，且依来请。谢陛下。 신하들이 같이 그 습보 대자 다 쓰러집니다.
제가 이 장면을 안 끊고 길게 보여드렸습니다. 과연 제왕이 어떻게 처신했는가. 또 그리고 위지경덕이 같은 그런 개국 공신들이 결국은 이 사건 이후로 그 창업 공신들이 다 자리를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달리 평가를 하기보다는 이 두 편을 보시면서 많은 생각들이 드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 대통령들, 또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뭐 어떤 리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용서를 빌었는가 하는 것들은 과거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한테 많은 시사를 주고 있죠. 용상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땡볕에 앉아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참 괜찮아 보여서 제가 일부러 보여드렸습니다. 또 청나라의 유명한 옹정제도 똑같이 했습니다. 짧게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일부러 제가 워드로 쳐놓은 이유는 그 드라마에 나온 내용들을 요점만 제가 다시 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날 때 보시면 되고요. 청나라 옹정제가 어떻게 사고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과거를 보는데 과거 시험관 2명이 이제 청탁을 받고 이제 뭐 사람을 뽑아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죄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이 두 사람이 청백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용서를 구했는가, 이제 엄벌을 해야 되겠지만 이러저러하니 이 두 사람을 용서해주면 안 되겠느냐 하고 이제 황제가 백성들한테 사죄를 한 겁니다. 둘째로 제가 뽑았던 것은 뭐가면 직언하는 신하를 곁에 두어라. 소위 말하는 그 레드팀을 두어라 라는 것입니다. 저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저는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지 개인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사실은 그 춘추전국 시대 제 나라의 안녕이 했던 말이죠. 그 장공 시절에 정성이었던 최저하고 경자가 제 나라 장공을 죽이고 정권을 뺐습니다. 사실은 장공이 혹정을 한 것도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그 최저의 부인인 그 경국지색, 그 미인을 이 제 나라 장공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간음을 합니다. 그 최저가 못 참고 드디어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 쌍자를 이루던 그 경자 경씨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제 나라 장공을 죽입니다. 죽이고 나니 이게 역성혁명을 한 건데 이제 그 경공을 세워놓고 대신에 대신들 충성서약을 받아야 되겠다. 그 단을 만들어 놓고 모든 대신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 단이 올라와서 피를 입술에 바르고 그 공실에 편들지 않고 채경의 한패가 되겠다고, 채경에 봉사하겠다라고 말한 자는 살려주고 채경에 봉사하지 않겠다고 한 자는 그대로 이제 죽였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8번째가 7명이 죽고 8번째 안녕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안녕의 순서가 됐을 때 안녕이 딱 올라와서 이제 밑에 모든 대신들은 이거 또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데 안녕이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눈여겨본 거죠. 올라가서 안녕이 입술에 피를 바르고 하늘을 바라보며 크게 웃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실에 편들지 않고 그러니까 나라죠. 나라에 편들지 않고 저 역적 채경의 한패가 되는 자는 이 불상을 받으리라. 그 상스럽지 못한 기운, 이 벌을 받으리라. 그런데 벌을 받으리라 하고 외치고 크게 웃었죠. 그러니까 최저가 화가 나서 저놈의 목을 쳐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옆에 있던 경자가 말립니다. 최자, 저 신하를 죽이면 우리가 임금을 죽인 그 아주 그 불상사, 이 불쌍한 일을 우리가 했는데 저 국민으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저 신하를 죽이면 백성들이 우리를 따르질 않습니다. 우리를 따를 백성들이 없다. 저 사람을 살려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녕을 결국 못 죽였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제후로 등장한 경공이 안녕의 이제 가이드를 받으면서 이제 정치를 잘 하게 됩니다. 안녕이 이제 이야기할 거는 많은데 일단
하시고요. 두 번째 동영상 역시 정관의 치에 나오는 그 당태종과 그 뭡니까 당태종하고 위징의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 장면이 그 위징이 간이 대부로 임명이 되면서 당태종에게 간언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는 장면입니다. 사실 뭐 우리가 그 정관정요는 태종과 위징의 그 대화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위징이 있었기 때문에 당나라 태종이 정관의 치란 그런 빛나는 업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 总算还好啊。 당태종이 잘난 陛 척을 下以 합니다. 天下为念，万事就有了方向。陛下从自身做起，就会造成一个良好的开端 위징이 呐。 말석에 앉아 있으면서도 从陛 황제의 下对 부하를 赵德元的 받습니다. 处分就知道，陛下是以天下为念的，否则，陛下就不会顾虑天下人的误解。 而且陛下不会因为赵德言曲解陛下的用意而报复他。孔子说：“克己复礼为人。克是克制自己，礼就是天下的秩序。陛下贵为天子，至高无上，克己更是难上加难呐。” 화가 납니다. 화가 나지만 당태종 그릇이 큽니다. 魏征，你说的对。不过，你刚才当然来当然去，有点过分吧？哦，我说了几个当然，陛下就听不过去了。那么比当然更难听的，陛下是不是就无法容忍了？ 那么陛下还怎么去听别人的谏言？听不进别人的谏言，陛下要怎样治理国家呢？魏征，好，说得好。现在是百废待兴啊！朕正发愁从何下手。 朕有从听臣子说话开始，就从现在开始。魏征，朕封你为谏议大夫，我要你知无不言。是陛下。 여기 왼쪽 목에 땀방울이 보이십니까? 위징이 목숨을 걸고 간언을 했습니다. 그 당태종이 딱 돌아서면서 그래도 이거 좀 심하지 않소? 하니까 아이고 이거 죽겠구나 하고 아주 긴장을 했는데 하하 웃으면서 가니까 이 목에 땀방울이 여기 보시면은 다 보시죠. 쭉 이 땀방울이 여기 왼쪽 목에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여러 생각들이 많이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또 한 번 더 다음 화면을 보시죠. 자꾸 이제 간언을 하니까 태종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도저히 화를 못 참고 해청하고 돌아와서는 내전에 들어와서 큰 칼을 들고 내 이놈 자식을 죽여버리겠다고 막 칼을 휘두릅니다. 그때 장손황후가 태종한테 와서 큰 절을 합니다. 화가 끝까지 오래 위징을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陛下， 我非杀了他不可！ 화가 나지요. 안 날 리가 없죠. 陛下，莫非是魏征又惹您生气了？ 还能有谁？
这个乡巴佬把我气死了。장손 황후가 큰절을 합니다. 臣妾恭贺皇帝陛下。你干什么？ 臣妾恭贺陛下。 恭贺我什么？ 大唐能有魏征这样的良臣，是陛下的幸事。难道我不该恭贺吗？ 有你们这些人在，我想做个坏皇帝都不可能了。 那是因为陛下圣明，才能把那些良臣吸引到身边来。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화면으로 다시 보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비자가 그랬습니다. 무려 군주란 백성들에게 화가 나고 또 자신이 화가 나더라도 그때는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와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벽을 차면서 막 그냥 화를 낸 다음에 의관을 정지하고 머리를 빗고 얼굴을 착 따듬은 다음에 창문을 열고 바깥 백성을 향해서 온화한 웃음을 지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한비자가 이야기했죠. 뭐 태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속으로는 화가 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인 것을 알고 이렇게 했죠. 물론 거기에 이제 장손 황후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던 것들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편을 가지고 이제 리더의 그 사과, 그다음에 리더가 레드팀을 두어야 되고 그 레드팀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의 이야기를 합니다.